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최근 대구 내에서 이 직전의 최고가를 회복해 나가거나 새로운 신고가를 찍어 나가는 곳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수성구부터 한번 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파트이죠. 힐스테이트 버머가 16억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사실 2020년 아주 뜨거웠을 때 입주장이었었기 때문에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호가는 높았지만은 실거래가가 아주 높게 뜨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최고가들을 좀 다시 찍어 나가는 모습들이고요. 84타입 기준으로 한 15억대까지는 무난하게 찍었었는데 이번에 16억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신고가를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아파트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에서 지금 84타입 중에 가장 비싼 게 무엇이냐, 혹은 대장 아파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항상 먼저 좀 거론되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를 잘 주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역시 이제 이런 좋은 흐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대구 부동산 시장이 여기에 맞춰서 점점 좀 개선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까지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6억이 실거래가 떴다라고 해서 곧들어 또 다 받아들일 거 아니다 보니까 그게 과연 좀 신빙성이 있는가부터 한번 검증을 해보자면, 저게 이제 101동의 8층 매물이었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이제 로얄동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뷰가 잘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양 앞쪽에 있는 이런 101동, 102동이 좀 선호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101동에서 8층이면 그래도 이 84타입 매물들 중에서는 괜찮고 또 중층 정도의 매물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호수는 일단 좀 괜찮아 보이는 상황인데, 실제 매물 나온 걸 좀 확인해 보면요, 백사동 뒷동의 저층 이런 건 확실히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낮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중층 이상을 좀 노린다라고 했을 때 이제 102동 남향이 나와 있으니까 요런 매물들보다는 확실히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1동의 최저가가 얼마부터 나와 있냐면 5층에 16억부터 나와 있으니까 지금 매물가 기준으로는 만약에 내가 이 아파트를 좀 제대로 된 걸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101동의 8층이 16억에 거래된 거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파트들이 좀 신고가를 찍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더샵 수성 라크에르, 이것도 이제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벌써 6억 8천이라는 신고가가 뜨긴 했습니다. 이 지산동 일대에서는 또 대장 아파트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구를 봤을 때 청라이스 자이는 7억 3,300대, 사실 바로 옆에 남산 롯데캐슬이 8억을 찍었던 적도 있죠. 지금 7억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니 청라이스 자이가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직 채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조금씩 더 찍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남자 역시 살기 좋은 곳인데 여기도 이제 좀 평형이 다양하죠. 이미 6억 후반대까지는 찍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청라이스 자이가 84타입의 흐름이 괜찮다 보니까 이런 곳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그곳이 이제 좀 대장급에 해당할수록 작은 평형의 물건들도 신고가를 잘 찍어 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어느덧 5억을 좀 찍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교대역 하늘천 뉴센터가 남구에 있는 교대역 바로 앞에 있죠. 이것도 이제 명덕 이편한 세상의 흐름에 또 맞춰가지고 한 5억 7천, 거의 6억에 좀 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은 지금 이런 신고가를 띄우고 있는 곳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일대에서 대장 아파트 노릇을 하거나 혹은 대장 옆에 선호되는 신축 아파트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좋은 아파트부터 움직임이 먼저 나타나는 거라면, 사실상 이런 아파트들이 좋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지금 대구 전체적인 시장이 어떤가,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것을 한번 좀 들고 와 봤는데, 지금 이 대구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상태인가, 21년도 6월을 100이라고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얼마냐,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20년도에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게 21년도 들어서면서부터 거래 절벽이 나타났고, 그때부터 이제 호가나 실거래가들이 쭉 떨어진 흐름들은 뭐 대부분 분들이 아실 건데, 지금 우리 뭐 대구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가장 안 좋았던 뭐 22년도 하반기나 23년도 초반기 보다도 사실 그렇게까지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주 약간의 턱이 생기긴 했지만은 이게 뭐 반등했다라고까지 얘기할 건 아닐 거고,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세 지수를 또 한번 살펴보자면, 역시 21년도 6월 이후부터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런 하락폭이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뭐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건 아닌 수준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를 또 어떻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거냐면, 대구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은 분명 하락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게 전체적인 지표이다 보니까 아파트들이랑 뭐 신축도 있고 구축도 다 같이 포함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신축의 좋은 아파트들은 분명 흐름세가 나쁘지 않다. 오히려 뭐 23년도 들어서부터 조금씩 호가 상승을 한 곳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축 아파트의 하락 흐름이 안 좋게 되는 것이다. 즉 이걸 보고는 우리가 양극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것들이 더 좋아지는 반면에 안 좋은 것들은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전체적으로 대구 매매 가격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매매 거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실 뭐 흐름세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기준을 좀 놓고 보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3천선이 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3천을 좀 넘어가는 부분에 해당하느냐, 현재 시점이 요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연말이 되면 거래가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이 정도 수준이면 거래 자체는 안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거래량 상승이라고 하는 건 분명 매매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긴 하다. 그런데도 21년도 이후부터 매매 가격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의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때, 그럼 지금이라도 이런 신축을 사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좀 주의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뭐 최고가를 좀 찍어 나가고 호가 상승을 하는 곳들은 그 최고가를 찍었을 때 거래량이 또 멈추는 경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만촌 삼정 그린코아 애들파크 신고가를 최근에 잘 찍은 곳입니다. 거의 15, 5천 수준까지 거래가 된 상황이었고요. 층수가 아주 좋은 곳이었죠. 그리고 지금 호가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뭐 거의 저층도 15,000부터 나오고 있고 중층까지 이제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개 정도야 뭐 비슷한 가격에서 또 거래될 수는 있겠다라고 보는 거겠지만, 이런 최고가를 좀 찍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따라서 거래될 만한 것들이 잘 없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끊길 수밖에 없고, 급한 사람들 측면에서는 이보다 낮은 가격에 좀 거래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건 급하게 산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여유있게, 혹은 다른 대체제가 될 만한 아파트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뭐 힐스테이트, 황금, 엘프레 이런 아파트를 보면은 신고가가 8억 7천까지 찍었거든요. 분명 뭐 로얄동이 로얄층이겠지만 중층 이상 가격 기준으로는 그 신고가와 1억 가까이 차이 나는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8억 정도에도 호가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런 아파트 단지들은 신고가가 높긴 하지만은 여전히 그 밑에 단계에서 살 수 있는 가격대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좀 괜찮게 나올 여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볼 거니까, 신고가 찍었다고 뭐 또 산다라기보다는 이런 매물과 잘 비교를 해서 내가 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신고가를 찍었는데 매물이 없는 것들은 좋은 아파트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저가를 올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좋은 아파트들이 이제 거래량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럼 옆 동네에 이제 또 다른 좋은 아파트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지금은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최근 금리나 대출 상황들이 여러 가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대출이야 수도권에 비해서 낮다라고 하지만 금리는 당장에 더 떨어질 만한 상황은 분명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구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또 더 나아지려면 역시 금리 상황들이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미분양들이 입지 좋은 것들 중심으로 또 어떻게 개선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살펴가야 될 건데요. 결국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나한테서 또 최선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잘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고민을 또 늦추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고가를 좀 찍어 나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구 부동산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흐름,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